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충북 3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청주 퇴폐업소장부의 현직 교사 등 공무원 수십 명 명단이 더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외국인 인력이 급감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더 나은 처우와 조건을 제시하는 모셔오기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MBC가 지적한 공공임대아파트 성면 정보관리 실태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성면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이죠. 도내 37군데 시험장에서도 일제히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세 번째 코로나 수능, 확진된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사흘 만에 학교를 찾은 고3 수험생들입니다. 시험장 방역을 위해 학교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워킹스루 방식으로 한 명 한 명 수험표를 받습니다. 읽어보시고 1시에 예비 소집이고 그거 마카로니야. 잘 먹고 잘 보고 와. 알았지? 화이팅! 네.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이구나 비로소 실감합니다. 수업료를 받으니까 이제 시험 보는 거가 실감이 나고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학교 가서 열심히 보고 원하는 결과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나선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배정된 시험실을 미리 파악하고 유의사항도 안내받습니다. 많이 긴장이 되고 한편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노력한 만큼만 실수도 안 하고 보면은 그게 수능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열심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예비 소집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일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옥천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 5곳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시험 당일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도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충북의 수능 응시생은 12,63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늘었습니다. 밀집되어서 시험을 보는 상황이고 다니다 보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중이나 또 쉬는 시간에 자기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시험장 앞에서 펼쳐지던 후배들의 응원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도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한 공무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직 기강이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다니는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니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 화장실을 갖춘 방마다 침대가 놓여 있고 성매매 증거물이 나옵니다. 고객 장부엔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도 설치해놨습니다. 경찰이 이곳에 급습한 건 지난 9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와 지난 5월에도 적발됐던 곳인데 또 들킨 겁니다. 업주 휴대폰이나 장부를 통해 적발된 성매수남은 480여 명. 이 가운데 공무원 37명의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1차 14명에 이어 2차 23명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 왔다 갔다 없고 그래서 간판 이름도 바꿨다고. 현직 교사 4명에 교육청 직원까지 교육계 공무원만 6명, 청주와 괴산, 보은 등 6개 시군 공무원에 소방관, 군인까지 직종과 소속 기관도 다양합니다. 압수 영업 장부하고 문자 예약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업소 방문 사실을 특정했고 또 여성 종업원들 진술 또 영업 방식 등을 통해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이 소속 기관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최근 성비위 엄벌을 표명한 교육계는 통보 즉시 징계에 앞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청주시와 증평군, 괴산, 보은군 등은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판단은 각 기관의 몫입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도 클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시에서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검찰에서 범죄 처분 결과가 이렇게 통보되는 거를 봐서 뒤늦게 성범죄 예방 교육에 나선 각 기관을 향해 시민단체는 혀를 찹니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징계, 그리고 기관이 할 수 있는 페널티까지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을 우선 수사해 다음 달 검찰에 넘기고 여성 종업원 12명과 일반인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일손도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쩍 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시군마다 이들의 처우를 높이며 모셔오기 경쟁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괴산의 한 절임 배추 농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일손도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배정받은 건 아쉽게도 4명이 전부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으로 5개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재개됐지만 이들 말고도 농촌 일손을 담당하던 외국인 인력들이 팬데믹 기간 급감해 수요는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이나 많이 대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서 작년에는. 이러다 보니 부쩍 더 귀한 몸이 된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인력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단체장들이 현지로 나섰고 앞다퉈 개선된 처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폐교나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제천시는 전용 기숙사 건립을 구상 중입니다. 작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한 50명에서 80명 규모로 지금 내년도에 기숙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은데 오라는 데가 많다 보니 처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사람인지라 숙박이 저처럼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한편 법무부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결혼 이민자 통역 서비스와 인권 침해 설문조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성면 불법 철거에 대해 저희가 집중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성면조사와 성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성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환경부의 성면관리 종합정보망. 공공기관 청사나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공동주택은 성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성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 창틀과 문틀에 버젓이 성면이 있고 심지어 법적 안전조치 없이 그냥 뜯어냈는데도 아파트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국토교통위 장철민 의원 등 10명이 우선 공공임대주택부터라도 건축물 성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LH 등 관리주체가 반드시 성면조사를 해 결과를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에도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 집의 성면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고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정확한 어떤 그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정확한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공동주택까지 포함했던 초안과 달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으로 확대하기엔 조심스럽다는 환경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평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의무부과 대상이 공동주택 소유자 개개인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성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의한 의원들은 환경부와 최종 논의를 마친 만큼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성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사례와 안전한 관리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공개하고 민간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등에도 배포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3대 원점 재검토 사업인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내년 초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우암산 순환로 양방향 도로를 그대로 두고 데크를 설치해 보도를 넓히는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 기존 보도 정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할 청주 우암산 둘레길은 3일 공원부터 어린이 회관까지 우암산 순환로 4.2km 구간에 조성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당초 양방향 도로 중 한 개 차로를 걷어내 보행로를 넓히려다 도로 축소와 일방 통행에 반발하는 인근 주민 반대로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영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 추가 발굴을 위한 충청북도 실무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위원장인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실무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지난 5월부터 추가 접수된 노근리 희생자 접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실무위는 지난해 10월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노근리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1차 사실 여부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피난민 행렬이 미군의 폭격에 희생된 사건으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심사에서 희생자 226명과 유족 2,240명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음성 성공의 성당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 목조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제석이 있는 곳은 팔짝 지붕, 출입구 부분은 맞배 지붕으로 되어져 있어서 출입하는 곳과 사제석이 있는 공간을 쉽게 외관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의 특징은 한옥 목조 건축의 양식인 기둥과 보와 도리가 가구식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면의 구성은 바실카 건축 양식의 특징인 삼낭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절충적인 모습이 큰 특징입니다. 성공의 음성성당은 1923년 10월 7일 건축되어서 내년이면 횟수로 딱 100년이 되는 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년 계양성공회에서 이 음성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퍼뜨려서 선교가 시작됐고요.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50여 년 동안 담았던 교회고 이 성당이 오래 보존되어서 나중에 우리 후대까지도 들어와 보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음성 성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옥 성당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미래유산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시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12.3% 인상됩니다.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제9대 충주시의원의 월정 수당을 19% 인상하고 의정 활동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충주시의원들은 의정비로 한 달에 350만 원, 연간 4,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월정 수당은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은군의 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세 3억 9,5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고, 제주에 주소지를 둔 50대가 음성군에 취득세 2억 9,1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가운데는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충주시, 증평군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명단 공개에 이어 대여 금고와 가택, 소색 등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의 명칭이 중부 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학계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추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특별법 등으로 불렸지만 충북뿐만 아니라 7개 시도 중부 내륙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명칭을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모레 발족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 청주시 의회가 다음 달 임시청사로 이전합니다. 청주시는 시의회 청사를 상당구 북문로 일가 옛 KT 청주지사 건물로 옮기기로 하고 44억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연내에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